비트코인 하면 뭐가 떠올라?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사기?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성공하거나 망한 사람? 2018년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서서히 잊혀졌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젠 편견을 버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한 걸까?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을 넘버원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이 알려주겠음. 먼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알아볼까?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최초의 가상자산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제도권 금융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을 때 비트코인은 탄생했어.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야.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첫 거래는 언제일까? 때는 2010년. 이땐 비트코인 한 개로 피자 한 판을 사기에도 부족했어. 미국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구매에 나섰지. 당시 시세로 환산해보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4원에 불과해. 물론 지금은 하나에 3천만 원이 넘는 자산으로 등극했지만 말이야. 사람들은 비트코인 최초 결제가 이루어진 5월 22일을 기념하며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후 2012년 비트코인은 최초로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감기란 비트코인 공급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야. 쉽게 이해하자면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지. 첫 번째 반감기를 맞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 2014년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해야. 미국 국세청에서는 비트코인의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한 거지.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며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어. 이를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한 것이라고 평했지.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 이렇게 국가마다 입장이 달랐던 시기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설립한 거래소가 바로 빗썸이야. 2016년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한 비트코인은 11월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어. 트럼프의 당선과 비트코인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미국 대선 이후 외환시장의 혼란을 회피할 목적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 중 약 90%는 중국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가치가 높아지자 위안의 가치 약세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보니 비트코인이 경제와 사회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지? 2017년에는 일상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어. 2017년에만 무려 15배가 오르며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는 연일 비트코인으로 도배됐거든. 그러면 당시 비트코인이 급등한 원인은 뭘까? 먼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이야. 이를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일종의 업데이트인 하드포크가 당시에는 배당 성격으로 여겨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어. 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거야. 이러한 비트코인 열풍 속에서 전 세계의 이목은 우리나라를 향하게 돼. 당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빗썸이었기 때문이지. 빗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약 2,600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국제 시세보다 약 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 이를 계기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지.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빗썸은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거래소로 등극했어. 하지만 2018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을 비롯한 한국발 악재로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해.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막대했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국내에서는 약 30% 이상, 해외에서는 약 15% 이상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돼. 순식간에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비트코인 거품이 꺼졌다고 인식했고, 결국 2018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에 비해 80%나 하락하게 되었어. 하지만 시장의 빙하기가 끝나자 2019년부터는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비트코인이 다시 강한 오름세를 되찾게 된 시기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된 시점에 상승하기 시작했어. 위기의 시대에는 늘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있었는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되찾은 거야. 이후 2019년 6월 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가상자산을 발행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상승 기류를 타게 돼.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대규모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당시 페이팔, 이베이, 마스터카드, 우버 등 네로라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에 참여했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자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19년 7월 CBDC 개발 소식을 공표하게 돼.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약어로 중국 CBDC를 간단히 디지털 위안이라고 부르고 있어. 디지털 위안은 가상자산의 성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 상용화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하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 매우 빠르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투매로 한동안 폭락을 거듭했어. 하지만 코로나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안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급등세로 돌아섰고 역대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게 돼. 그렇다면 2020년 비트코인이 급등한 원인은 뭘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양의 돈을 시중에 뿌렸기 때문이야. 돈이 시중에 뿌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금과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몰리게 된 거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얻었어. 두 번째로는 세계적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가격을 끌어올렸어. 페이팔 소식은 호재로 작용했어. 전 세계 3억 개가 넘는 계좌를 보유한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 결제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가상자산 상용화에 한 발 가까워졌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어. 비트코인과 미국 대선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실제로 지난 2016년 바이든 당선인은 두 번째로 비트코인으로 정치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야.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팀에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지.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미 달러화가 2021년에도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되면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 등의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보여. 최근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들도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꾸고 있어. 투기성이 짙어 곧 사라질 것이라던 비관론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와 규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나 법률이 없었지만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3월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제도화가 완비되면 가상자산 시장을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어때?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이 더 기대되지 않아?